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새누리당은 어제 신임 원내대표로서 정진석 당선인을 선출했습니다. 이로써 정진석 당선인은 여소야대 그리고 일여다야의 구도인 20대 국회를 헤쳐나갈 임무를 부여받았는데요. 그런데 이번 경선으로 새누리당은 또 한 번의 진기록을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지도부들이 물러난 상태에서 원유철 대표가 일종의 당대표 대행을 맡았었는데요. 원유철 원내대표마저도 물러나게 돼서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가 당분간은 새누리당의 지도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임시국회 임기 시작일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 5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이 5월 30일까지는 원외 인사가 원내대표로서 새누리당을 지휘할 수밖에 없는 기현상을 맡게 된 겁니다. 원외 인사가 원내대표의 임무를 당분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지금 새누리당이 그만큼 비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첫 소식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죠. 이거 네. 뭐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전부 흙수저의 이 반란이다 뭐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그렇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예. 주목할 만한 일이죠. 네.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인구 30만의 소도시 그 레스터를 연고로 하는 네. 레스터 시티가 창단 132년 만에 영국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예. 어제 그 위던 그 토트넘이 그 첼시와 비겨서 그 레스터 시티 남은 두 경기의 그 승패와 상관없이 예. 우승을 차지하겠는데요. 이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 레스터 시티라는 팀 일부 리그 잔류가 목표였을 정도였습니다. 예. 이 프리미어리그 그 꼴찌 그룹에 이제 속하던 팀이었고요. 예. 이 프리미어리그는 지난 20년 동안 4개 팀이 우승을 돌려가면서 해왔던 이런 카르텔이기도 했었죠. 예. 네, 올해 레스터 시티가 우승할 확률 도박사들 그 5,000분의 1이다. 그러니까 0.02%밖에 안 된다고 봤는데 예.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그 크리스마스에 그 영국 싱글 차트 1위에 오를 확률이 1000분의 1 정도로 예상이 됐었다고 하니까 이건 뭐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별 볼 일 없었던 감독과 선수들이 일궈낸 그 우승이라는 점에서 그 세계적인 이목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상당히 보기도 좋아요. 제가 맞습니다. 볼 때는. 네.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팀이 이렇게 우승까지 됐느냐. 이거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이거 뭐 완전히 스포츠 소식인데 이렇게 되면. 이 감독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보는데요. 이 라바나 삼총사의 작품이라고 하죠. 예. 이탈리아 출신 감독으로 그 루저라는 그 별칭까지 들었던 그 라니에나 감독, 또 그 길거리 축구 출신으로 이 7년 전에는 그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예. 밤에는 공을 찼던 그 잉글랜드 8부 리그 출신의 공격수 제이미 바디, 그리고 이 프랑스 빈민가 출신의 그 공격수 그 라야드 마레즈가 이제 그 주인공들인데 예. 특히 그 친근한 리더십, 이 선수들의 그 숨어있는 그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아하. 철벽 수비를 바탕으로 그 한 방의 역습을 노렸던 예. 이 맞춤형 전략으로 이 팀의 자신감을 불어넣은 이 라니에나 감독의 역할이 수은갑이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죠. 예. 어쨌든 좀 우리 사회, 이게 사실 간단히 얘기하면 개천에서 욕났다는 건데. 네. 그죠? 이 꼴찌도 1등 할 수 있다. 이거 그렇죠.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근데 네. 이런 일들이 좀 많아야지 이 사회에 살만 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근데 이게 영국 소식을 우리가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게 된다는 건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가 아직 이런 일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해서 좀 맞습니다. 씁쓸합니다. 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의 정진석 당선인이 당선됐는데 2번 당선인이시네요, 이분은. 뭐 근데
표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렇죠. 어제 뭐 정진석 그 김광림 후보죠. 예. 119명의 그 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그 69표를 지어뒀죠. 네, 친박 출신 그 유기준 이명수 후보는 그 7표를 얻는데 그쳤고요. 예. 네, 러닝메이트인 그 정책위 의장도 그 비박기였던 그 나경원 김재경 후보죠. 그 43표를 얻는데 그쳤죠. 예. 네, 당선자들이 지금 여소야대 국면을 고려해서 그 정진석 김광림조의 이 정치력과 경제 전문성을 높이 샀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예. 이 70여 명에 이르는 그 친박계의 표가 사실상 결집됐다. 이런 표도 같이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이게 사실 여야 관계도 여야 관계, 이제 신임 원내대표 임무가 여야 관계도 여야 관계지만 당청 관계 푸는 것도 그렇죠.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죠? 이 정진석 그 새 원내대표는 그 당선 직후에 그 당청 관계, 과거 문제가 있다면 변해야 하고 고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예. 여소야대 상황에서 그 청와대의 그 일방적 지시는 그 먹힐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 정진석 새 원내대표 그 한편으로는 이 첫째도 단결, 둘째도 결속, 셋째도 화합이라면서 그 당의 이제 그 통합과 결속을 이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당내 다수파인 그 친박을 아우르면서 청와대와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둘 것이냐가 이제 주목할 만한 이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예. 어쨌든 그리고 이 정의당도 새 원내대표 뽑았잖아요. 네. 어제 그 국회에서 그 당선자 워크숍을 열었다고 하죠. 예. 그 삼선인 노회찬 당선자를 이제 그 원내대표로 그 합의 추대를 했는데 예. 정의당 이렇게 되면 그 심상정 그 상임 공동대표와 이제 노회찬 원내대표 체제 이 쌍두마차 체제로 가게 되겠죠. 노회찬 의원이 벌써 3선이시군요. 맞습니다. 아이고, 노회찬 의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석은 2%에서 쓰기 불과하지만 국민들이 보내준 7.23%의 지지만큼 성과를 내겠다. 이 노회찬 신임 원내대표도 역시 그 말에 아주 마술사라고 할 만하죠. 네. 그럼요. 불판 바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삼겹살 좋아하시나 봐요. 말 펀치들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노회찬 의원과는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인터뷰 마련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도 어제 당선자 워크숍이죠. 워크숍 가져가지고 전당대회 시기를 8말 9초, 8월 말에서 9월 초 이때 하기로 했죠. 네. 이 7월 초에 치르자는 그 조기 전대주장과 그 연말이나 그 내년 초로 미루자 이런 그 연기론을 이제 절충한 셈인데 이 당선자 장무위원 그 연석이었죠. 이 37분 만에 이제 만장일치로 결론을 냈습니다. 상당히 좀 일사불란하게 그 결론을 낸 셈인데. 결론을 내고서 한 거네요, 이거. 맞죠. 이 문제로 좀 삐걱거렸다가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이 그 작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김종인 대표도 어제 그 연석이 그 모두 발언에서 한시라도 빨리 떠날 용의가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 원구성 후 빠른 시일 안에 그 전당대회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돼서 연석의 결론을 좀 예견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정기국회 직전이죠. 8월 말에서 9월 초에 전당대회 열기로 했다. 지금 방금 우리가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 이 전당대회 열면 여기서 이제 차기 지도부를 선출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는 결국은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밖에 안 간다. 지금 이런 결론이 내려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좀 당내 갈등 사그러들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총무본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뭐 30몇 분 만에 결론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35분인가? 뭐 37분이군요. 이거는 아마 대충 당내에서 이렇게 하자고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런 건 아니었고요.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은 했었고,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김종인 대표께서도 그 전에 어저께 호남도 방문했었고, 또 그런 오가면서 또 국회에서 이제 몇 번 대화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만은, 일관되게 이렇게 얘기하신 게, 내가 더 몇 개월 더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중의에 따르겠다, 이제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 문제하고 더 이상 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기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하자, 이렇게 결론을 아마 내리고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김종인 대표는 예. 근데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좀 섭섭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손혜원 당선인의 그 노인 발언 있지 않습니까? 네네. 노인은 바뀌지 않는다. 뭐 추미애 의원의 어떤 그런 그 호남 패배에 대한 책임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섭섭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김종인 대표께서도 이제 사람이 있으니까요. 근데 예. 최근에 이제 진행 사항들을 보면 저희들이 우려했던 게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이제 흠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 존재하는 게 원칙대로 비대위는 빨리 종료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예. 지금 당이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치렀을 경우 예. 또다시 옛날 같이 갈등 국면을 가는 게 아니라 우려를 많이 해서 아하. 좀 늦지 않은 시각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예. 이런 과정 속에서 마치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연기를 한 것을 마치 뒤에서 조종하거나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였던 것으로 얘기했던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거에 좀 서운함 같은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호남에서 사실상 저희가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얻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당이 그 전에 이미 비대위 출범하기 전에 호남 지역에서 많은 의원들이 탈당할 정도로 호남 민심이 심각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호남에서 이렇게 선거, 진 것이 이제 마치 김종인 대표 때문에 한 것처럼 예. 한 부분에서 아마 소원함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한 몇 달 남은 거죠? 한 4달 남은 건가요? 4달, 5, 6, 7, 8. 그렇죠. 한 4달 남은 네네. 거네요. 그죠? 네네. 그러면은 김종인 대표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원구성은 일단 하겠죠. 네, 그럼요. 예, 이번에 특히 더 일당이 된 상태에서 또 3당 체제로 가는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일당이 됐기 때문에 책임감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원구성을 어떻게 순조롭게 하느냐 부분에서 대표 역할이 존재하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저도 의정 활동을 쭉 해보면서 느낀 것이 순간의 선택이 심려를 좌우한다는 말이 있지만은 이 초기에 한 3, 4개월이 당이 앞으로 4년간 운영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초기 3개월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어저께 의총 같은 것이, 그동안 의총은 매일 싸웠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조용할 날이 없었는데, 어제같이 좀 성숙된 모습으로 이렇게 타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또 그리고 이 민생 문제라든가 저희들이 공약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초기에 특히 경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대해서 저는 김종인 대표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비대위도 구성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서 무슨 역할 하기는 좀 그렇죠, 근데. 근데 지금 이 경제가 워낙 심각한 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 저희들은 원내대표가 오늘 선출되고 정책위원장도 아마 오늘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는데, 두 직책이 중요한 직책이 결정되고 나면 저희들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서 현장도 많이 가고요. 또 예. 그걸 통해서 입법 활동 또 이런 것들을 전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이 예. 부분은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대표 역할이 굉장히 존재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네. 근데 김종인 대표는 사실상 전북에 가서도 전북에서 지지할 수 있는 대선 후보가 나와야 된다. 다수의 대선 주자들이 경쟁한 구도를 만들겠다. 다시 말해서 대선까지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 표현을 수차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그럼 부분도.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선 부분은 어차피 내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조기에 우리가 대선 고민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그렇게 하지 말래도 할 텐데. 예. 올해는 어쨌든 민생이라든가 경제 부분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특히 대선 관련해서는 저희 당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후보군에 오르고 있고, 특히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또 부각되고 또 앞으로도 이런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국회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구조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구조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좀 젊은 세대도 많이 또 후보군에 올라가서 선의 경쟁 속에서 좋은 후보가 선출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대표 역할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후보가 선출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8월 말에서 9월 초에 전당대회는 아무래도 당내 주류인 친노 친분이 다시 정권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당내에서 뭐 친노, 친문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이 다수를 이룬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론에서는 일반적으로 36에서 37% 정도가 친노 친문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네, 저희들이 뭐 그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을 개파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아마 크게 부각시키면 부각시킬수록 당내 상황도 나빠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 당내 모든 사람이 깊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또 좀 국회 처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해나갈지는 큰 숙제를 안고 있는데 어쨌든 슬기롭게 이번 의총에서 보여줬듯이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보다 많은 노력을 특히 이제 당내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분들의 노력이 저는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그 다른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또 같이 그분들의 생각을 같이 헤아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김종인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표 간의 진실 공방 같은 게 오가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도 일정 부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전당대회 날짜까지 정해진 마당에? 예, 당내에서 보면은 이런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 또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지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만나고 나면 항상 좀 그동안 이렇게 제가 봐도 그렇고 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갈등이 되고 또 이것이 불안 요소로 작용했던 것들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꼭 여야 간의 대화도 중요하고 또 청와대와 여야 간의 대화도 중요하지만은 당내 이렇게 큰 역할을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만나고 해서 이런 것들이 그냥 순간에 만나서 또 이것이 갈등이 되고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반드시 지양해야 된다. 이것들도 지도자 되는 분들이 목이고 또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지금 김종인 대표가 만일 완전히 뒤로 물러나게 됐을 경우에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약간 갔었던 중도층 표가 다시 이제 빠져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저희 당은 이제 진보 정당입니다. 특히 이제 민생이라든가 서민 생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또 이제 대선 앞두고 이번 총선에서 봤듯이 외연을 확대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연을 넓힌다는 것은 과거의 이념과 그 다음에 특히 자기들의 주장에만 선명성을 외치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는 것은 소홀히 했다는 것들을 많이 지적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도로 외연을 확대하고 특히 민생 문제에 저희가 전력을 기우는 데는 이런 무슨 친논이 비논이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유념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연 확대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 본인이 전대에 나가는 일은 없을까요? 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안 하겠다 여러 번 천명했고 그런 의사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김종인 대표가 얘기했던 최소한의 인격적인 예의는 갖춰야 한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자기 주장을 전 얼마든지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죠. 그건 당연하죠.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을 주거나 또 상대방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얘기하고자 하는 본질은 사라지고 그런 부분만 부각되고 감정 대립이 커져서 결국은 당이 망가지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누구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가장 조심하고 또 앞으로 진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자기 생각은 얘기해야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하고 또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것은 진짜 삼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충무본부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록록록록록 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내 곁에 폴리텍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내 곁에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간호사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대한중소병원협회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에서 간호사 여러분의 경력 단절로 인한 어려움과 재취업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호사 여러분, 내일을 잡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요즘 비행기표 예약 어디서 하오? 트래블 하우. 최저가 비교는 하오? 트래블 하우. 가격 비교에서 결제까지 한 번에 항공권 어플 트래블 하우. 얼마나 쉬운지 나 김영옥도 하오. 안 깔고 뭐 하오? 트래블 하우.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예, 7시 38분 19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어떤 날입니까? 바로 황금 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바로 그 전날이죠. 오늘 아침 그래서 교통 상황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하늘은 맑습니다. 다만 곳곳에 세찬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평소보다 적재물 관리를 더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남부순환로는 사당 방면 서울대 입구역에서 낙성대역 구간 합의차로에서 차량 간의 추돌 사고 일어났습니다. 이 주변 부근이 밀리고 있으니까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대로는 서울 쪽으로 경인 2 지하철로부터 신월 나들목까지 밀리고 있고 다시 국회 앞쪽까지도 속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양화대교는 남단부터 북단 구간 밀려 지나고 있는데 반대편도 제속도로 밑돌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신윤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정의당이 어제 당선자 워크숍을 통해서 노회찬 전 대표를 신임 원내대표로 만장일 지추대 합의했습니다. 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이어서 또 한 명의 대표급 원내대표가 나온 건데요. 이분들 덕분에 20대 국회가 기대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얘기 들어볼까요? 정의당 노회찬 신임 원내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만장일치로 합의 추대가 되셨는데 말이에요. 그죠? 아, 이거 뭐 당선도 되신 거 축하드리고 또 원내대표 이렇게 취임하시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예. 예, 저도 당선된 것만 해도 새로 일을 할 기회가 생겨서 고마운데 이번에는 굉장히 또 무거운 직책을 얻게 짊어지게 됐습니다. 예. 지금 가장 원내대표로서 20대 국회 이제 원내대표를 맡게 되시는데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다시피 20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이제 좀 먹고 사는 걸 편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경제민주화로 압축이 되고 있는데요. 이 19대 국회가 경제민주화가 말만 무성했고 결실이 없었다면은 그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 20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합니다. 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죠? 그렇군요. 그리고 정진석 이제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진석 당선인이 어제 새누리당 또 원내대표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떻게 좀 아시죠?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합리적인 그런 보수로서. 말이 잘 통하는 분이라는 점에서 국회 내에서 소통이 19대보다 좀 더 나아지는데 아마 기여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당 원내대표시고 여당 원내대표로 바라는 점, 물론 지금 여당이 2당이긴 합니다만 뭐 제일 바라는 건 어떤 점이세요? 네, 총선에 드러났던 표심, 총선 표심으로 드러났던 민의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당들에게 다 중요하지만 특히 새누리당에게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독불장군은 있을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는 혼자 살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국회라는 점에서 민의 전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도 협치, 함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가장 요구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게 지금 여당 원내대표는 이제 또 다른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와의 관계인데, 지금 이 청와대와의 관계, 이 사람 관계도 한 사람만 먹고 어떻게 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당청 관계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새누리당은 청와대와의 그 집권 여당의 일원인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다른 정당들과 더불어서 입법부의 일원인 것도 사실이죠. 사실 헌법적 기능으로 본다면 입법부의 그 귀속감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입법부로서의 그런 역할에서도 면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균형을 입법부 일원이라는 점과 또 이제 집권 여당의 한 세력이라는 그 두 가지 균형을 잘 잡는 일이 새누리당에게 요구되고 그런 점에서 19대와는 다른 당청 관계를 갖다가 펼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새누리당이 굉장히 이제 그 소통이 불통이 되는 어떤 첫 관문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이번 20대 국회가 이 두 가지 특징이 전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여소야대 국회다.
그리고 물론 여소야대라는 사실 자체는 일여 다야의 구도라는 것도 포함해서 하는 의미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선이 이게 중간에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대선하고 일여 다야 구도라는 두 가지가 합치면 이게 잘못하면은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국회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전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말이에요. 예. 방금 우리 하신 것처럼 하나도 되는 게 없을 가능성도 있지만. 예.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무엇이든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워낙에 힘이 강약이 부동으로. 예. 꽉 짜여져 있으면은. 예. 하기도 전에 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얘기부터 나올 수 있는데 반해서. 예. 어떤 일이든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예. 또 무엇이든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예. 한번 여야가 기존의 문법에서 벗어나서. 예. 좀 이제 국민들에게 이렇게 신뢰받는 정치를 한번 펼쳐볼 수 있는 그런 저로의 찬스이기도 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좀 사과한다면 국회의장을 새누리당에 줄 수도 있다. 이래서 논란이 일었는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세요? 예, 제가 기쁜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저는 그 말보다도 그 말의 전제가 되었던. 예. 대통령께서 총선에 드러난 민심을 인정하고, 좀 이렇게 그간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과하면서 다른 노선을 걷는다면, 예. 많은 것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 그 전제 조건을 좀 더 비중 있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제를 더 비중 있게 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박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변화가 있다면은 예. 대통령의 변화가 있다면 야당도 변화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야당의 변화된 제안만 주목할 게 아니라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했다는 것 그것이 전제라는 점을 좀 주목했으면 하는 게 저희가 보는 방식입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왜 그런 그런 게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비대위 체제를 8월 말에서 8말 9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때 다시 전당대회로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얘기는 김종인 대표 체제가 이제 그때까지만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다른 당 내부 사정이라서 제가 말을 함부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총선이 끝났고, 총선의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제1당이 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가 계속된다는 것은 당내의 비상한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당내 비상한 상황이라는 건 아직도 당내의 안정적인 지도부가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협력을 해 나가야 될 또 다른 야당의 저희 입장에서는 더민주당이 어떤 분이 어떻게 되든 하여튼 그건 내부에서 정할 문제이고 조속히 안정적인 지도부를 구성해서 비상한 상황을 좀 벗어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김종인 대표에 대한 발언이 거칠게 나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를 들면은 요번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노인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냥 그렇게 비중 있게 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저는 지금, 이 야당이 지금 세 당인데, 세 당이 좀 조속히 안정적인 전 체제를 갖춰서, 20대 국회에 우리 국민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줬던 그 요구를 무겁게 좀 실현하는, 그런 체제로 빨리 나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군요. 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가 이렇게 복잡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국민의당은 연정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물론 일단 정리는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시가 사는 것은 개헌론과 관련돼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면은 헌법을 고쳐야 된다라는 얘기가 일단은 결선 투표제를 좀 반대하는 취지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내년 대선까지 남은 기간을 생각할 때 대선 전 개헌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개헌을 성사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전국에 혼란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민주화에 집중하면서 자기 정권을 이제 국민들이 동의하에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개헌 문제는 그 과정에서도 자기 정권 하에서의 어떤 과제로서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대선 전에 어떤 현실적인 이 일정을 밟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불가능하다고 보시죠? 일단은 지금 개헌과 관련해서 그 방향이나 핵심 의제와 관련한 정치권 내의 합의라거나 국민적 합의가 너무 낮습니다 수준이. 기본권 중심으로 보강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치 체제의 일대 좀 변화를 가져오자 내각제 등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결선 투표제와 관련된 어떤 원포인트 개헌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무엇을 고칠 것인가, 헌법을 고친다면 무엇을 고칠 것인가를 합의하고 또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갖다가 합의하는데도 상당한 이 좀 여유 있는 그런 이 토론을 거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지금 당리당략 대선의 어떤 전략으로서 대선 돌파 전략으로서 이것이 좀 활용되게 되면은 본령을 벗어난 개헌 논의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부작용이 더 많이 우려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신임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